여러분 죄송합니다. 지난 시간 또 딥의 유혹에 빠져서 BP 300만 vs 100만의 비교를 지나치게 다각도로 다루었습니다. 오늘은 다시 핵심 위주로만 짧게 가겠고요. 우선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300, 100, 30, 10, 오에렉, 삽삽 에서 뒤에 두 문장은 BP 30만 년 전 호모 사피엔스의 첫 등장, BP 10만 년 전 호모 사피엔스의 첫 아웃 오브 아프리카, 그래서 삽삽으로 이름 붙였습니다. BP 70만 년 전에 나타나서 BP 60에서 50만 년 사이에 2차 아웃 오브 아프리카를 이루고 유라시아 각지로 퍼져나가서 기존의 호모 에렉투스를 대체하고 전임자의 업데이트 버전이자 후임자의 공통 조상인 호모 하이델베르겐시스는 시간이 지나면서 서부리그의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 동부리그의 데니소바인, 그리고 남부리그의 호모 사피엔스로 진화합니다. 다만 천하 3분지계는 쉽게 기억하라고 제가 붙인 명칭일 뿐 수십만 년간 이들은 라이벌도 아니었고 서로의 존재도 잘 몰랐습니다. 3분지계라 하기에는 호모 속 내에 다른 종들도 지구상에 많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저 동쪽의 순다랜드 쪽에는 호모 에렉투스도 BP 5만 년 전까지 살고 있었다 합니다. 즉 이때쯤에는 유라시아 대륙에 아주 다양한 종들이 존재했던 것이죠. 다만 우리는 선택과 집중의 측면에서 호모 속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3개 종만 리뷰해 보겠습니다. 1절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 예전에는 네안데르탈인이라고 많이 불리다가 최근 20년 전부터는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라는 학명으로 더 많이 불리기 시작한 이 그룹은 공간적으로는 주로 유럽 전역 혹은 서아시아 지역에 분포했고 그래서 추위에 특히 강한 방향으로 진화했다고 합니다. 시간적으로는 이건 좀 유치하긴 한데 네안데르탈렌시스는 BP 40만 년 나타나서 4만 년 전 사라졌다 라고 외우면 안 까먹을 거예요. 대략 서부리그에 존재했던 이들은 유전적으로도 현생 유럽인 유전체의 1에서 4% 정도가 남아있다고 합니다만 이들의 지금의 유럽인처럼 금발 벽안이었을까? 이건 확실치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도 거의 한번 멸종을 당하면서 유전적 병목 현상을 겪었다고 하는데 이 말은 초기 집단과 후기 집단이 유전적으로 동일하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뜻이죠. 다만 긴 코, 적은 멜라닌 색소, 좁고 작은 얼굴형, 얇은 채모 같은 신체 특성은 특정 유전자의 내재적 형질보다는 어떠한 유전자 그룹이 와도 이러한 추운 환경에 후천적으로 적응하다 보면 비슷한 방향으로 모아지는 진화적 방향성에 가깝지 않을까 합니다. 즉 지금의 현생 유럽인과 유전자는 다르더라도 이 당시에도 유사한 방향으로 외형이 발현되지는 않았을까? 라고 개인적으로는 추측합니다. 하나만 더,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에 대한 오해를 좀 풀자면 예전에는 이들이 거대하고 흉포한 야만인 같은 이미지가 있었는데 요새 나오는 고고학적 근거들은 키는 오히려 사피엔스보다 작고 다부지긴 하지만 둥근 인상이며 뇌의 용적, 절대 부피도 더 크고 사회 구조도 꽤나 발달하고 매장 풍습이 루틴하게 이루어질 정도로 추상적 사후 개념이 발달한 나름 심미적인 감각도 있는 그룹, 그리고 언어도 나름 발달한 사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절 데니소바인, 동부리그의 독립된 호모 속. 데니소바인은 2008년 시베리아 지역의 데니소바 동굴에서 처음 발견됐고요. 2010년 막스 플랑크 연구소에서 처음으로 유전자 분석을 해서 호모 하이델베르겐시스의 후예는 맞는 것 같은데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 혹은 호모 사피엔스와는 별개의 종이네? 그럼 제3의 인류? 라고 유명해졌는데요. 사실 아직도 온전한 화석이 별로 없고 손가락뼈, 이빨, 턱뼈 일부만으로 그 모습을 추정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호모 데니소비안스 같은 학명도 부여되지 않았고 아직은 그냥 데니소바인이라고 불립니다. 그래도 몇 가지만 짚고 지나가면 데니소바인은 공간적으로는 유라시아 벨트의 동부리그라 할만하고 대략 동아시아에서 오세아니아 지역에 분포합니다. 시간적으로는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보다 0.5 후발주자라고 생각하면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즉 BP 35만 년 전쯤에 발생을 해서 3.5만 년, 그러니까 3만 5천 년 전쯤에 사라졌다 라고 하면 크게 틀리지 않고요.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와 유전적으로는 사촌격으로 여겨집니다. 이들의 유전자는 현생 아시아인에도 일부 남아있는데 그 중에 가장 잘 보존된 그룹이 현재의 티벳인이라고 하고 고산지대를 잘 견디는 이들의 유전자가 데니소바인으로부터 유래했다 라는 연구 결과가 있죠. 데니소바인은 여기까지만 하고 지나가고요. 3절 호모 사피엔스, 남부리그의 후발주자, 천하를 제패하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호모 사피엔스. 이들은 남부리그, 동아프리카 지역에서 발생을 했고요. 시간적으로는 셋 중에 가장 후발주자입니다. 데니소바인에서 또 0.5만큼 후발주자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즉 BP 30만 년 전에 처음 발생했고 BP 3만 년 전
쯤에 마무리가 되는데 이 마무리 부분이 다른 두 종과 가장 큰 차이죠. 네안데르탈렌시스와 데니소바인은 이 끝점에서 사라졌지만 호모사피엔스는 드디어 천하 통일을 완수, 즉 이 지구라는 행성에서 유일한 호모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호모사피엔스의 타임라인을 한번 정리하면 BP 30만 년 전 동아프리카에서 출현, BP 10만 년 전 제1차 아웃 오브 아프리카 현역 실패, BP 7만 년 전 제2차 아웃 오브 아프리카 재수 성공, 그리고 유라시아 정착, BP 3만 년 전 드디어 천하 통일 및 단형속 완성. 즉 BP 3만 년 이후에는 이 지구상의 호모사피엔스 외에 다른 종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이후 약 2만 년간 단형속으로서 플라이스토세의 다양한 환경을 이겨낸 후에 BCE 1만 년 혹은 BP 1만 2천 년 전 홀로세를 맞이하며 드디어 신석기 농업혁명을 시작합니다. BP 4만 년경 네안데르탈인은 왜 멸망했을까? 예전에는 사피엔스와의 경쟁 혹은 절멸설이 주요 가설이었다가 요새는 자연도태 혹은 흡수설로 주로 가는 양상이고요. 관련된 훌륭한 컨텐츠들이 이미 많이 나와있기 때문에 이 주제는 키핏 세계사에서는 깊이 다루지 않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만약 누군가 저한테 이 당시의 전 지구적 통계 자료 딱 하나만 주겠다 라고 제안한다면 저는 BP 4, 5만 년 사이에 지역별 그리고 종별 영아 사망률을 달라고 할 것 같습니다. 까지만 하고 지나가죠. 오늘 우리는 매핑에 집중해야 되므로 1절 BP 30만 년 호모사피엔스의 등장. 호모사피엔스가 처음 나타난 곳도 남부리그의 동아프리카 열곡대라고 하죠. 시간적으로는 300, 100, 30, 10, 5에렉, 삽삽에서 세 번째 호모사피엔스는 BP 30만 년에 등장을 해서 천하 3분지계가 시작되었다. 물론 이때까지는 서로의 존재를 모르니까 한 20만 년 정도는 나름 평화로운 삼국시대라고 억지로 이름 붙일 수도 있겠죠. 2절 BP 10만 년 아웃 오브 아프리카 선발대. 이렇게 서로 모르고 지내던 시기를 20만 년 정도 거친 후에 호모사피엔스는 드디어 BP 10만 년쯤에 아프리카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호모사피엔스 입장에서는 첫 번째 대규모 아웃 오브 아프리카이고 인류사 전체에서는 세 번째 대규모 아웃 오브 아프리카죠. 다만 이때는 네안데르탈인, 데니소바인 대비 경쟁력에 특별한 우위는 없었는지 한 2, 3만 년 이내에 쓱 흔적이 사라집니다. 아마도 자연도태되지 않았을까 예상하고 있고요. 그래서 흔히들 이때의 아웃 오브 아프리카를 실패한 확산 혹은 failed dispersal이라고 표현합니다. 굳이 비유하자면 일종의 현역 대입 실패 정도라고 할 수 있겠어요. 3절 BP 7만 년 아웃 오브 아프리카 후발대. 자, 매핑 덕후 입장에서 매우 감사하게도 100만 단위, 10만 단위에 이어서 만 단위에서도 또 7과 3이 반복됩니다. BP 7만 년은 호모사피엔스의 두 번째 아웃 오브 아프리카인데요. 이번에는 드디어 대확산에 성공했습니다. 유라시아 대륙 곳곳에 정착을 했다는 얘기고요. 대입으로 치면 일종의 성공한 재수 느낌인데, 재수라는 거는 그 전에 하던 대로 해서는 절대 성공을 못하죠. 이러한 두 번째 아웃 오브 아프리카에서도 이전과 다른 뭔가 특별한 게 있었겠죠. 흔히들 이때 두 가지 요소를 듭니다. 첫 번째, 인지혁명. 인지혁명이라는 워딩은 유발 하라리가 대중화시킨 것은 맞는데, 사실 이러한 개념은 1990년대부터 학계에서 다양한 용어로 소개되어 왔습니다. 여기서 공통적인 합의사항은 호모사피엔스의 상징적 추상적 능력이 BP 7만 년 전으로 급격히 발전했다입니다. 마치 진화생물학의 단속평형, 펑츄에이티드 이퀄리브리움이라고 하죠. 진화생물학의 단속평형 이론에서 보는 급격한 발전 혹은 급격한 립업 같은 느낌이 있죠. 둘째, 유전적 병목 현상. BP 7만 년 약간 이전에 인도네시아 토바 지역에서 화산 대폭발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인류 진화사에서 상당히 중요한 랜드마크 사건으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이때 인류 입장에서는 재앙에 가까운 상당 수준의 기후변화가 일어났고, 이 당시 호모사피엔스라는 종 전체의 개체수가 3, 4천 정도로 확 줄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물론 반론도 있긴 합니다. 여하튼 이 설을 수용한다면 7, 80억 인류의 공통 조상은 이 3, 4천 명의 정말 좁은 유전자 풀에서 시작했다는 셈인데, 매우 운이 좋게도 이 그룹의 유전자 풀은 첫째, 인지혁명을 통해서 대단히 똑똑해진 그룹이며, 둘째, 유전적 병목 이후 환경에 대한 장점이 축적된, 한마디로 생명력이 질긴, 셋째, 그러면서도 꽤나 유전적으로 균질한 소수 정예로 시작했다 라고 추정할 수 있겠죠. 4절 BP 3만 년 전 천하 통일의 완성. 자, 어쨌든 BP 7만 년 전후 아프리카를 무사히 빠져나온 이 소수의 호모사피엔스 그룹은 유라시아 곳곳으로 퍼져나가서 자리를 잡았고, BP 7만 년 이후에는 섞여 사는 3분지계가 된 셈이죠.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 데니소바인, 그리고 호모사피엔스가 공존하면서 교류,
경쟁, 유전자 교환 등을 했던 시기로 봅니다. 이렇게 몇만 년을 지내다가 BP 3만 년경에는 아직 완전히 규명되지는 않은 다양한 이유들로 호모 속의 다른 종은 모두 멸종하고 호모 사피엔스만 남아서 천하를 통일합니다. 드디어 호모 사피엔스가 최종 확산종, 번성종, 지배종이 된 것이죠. 이제 BP 3만 년 이후 지구상의 호모 속에는 사피엔스 종만 존재합니다. 자, 여기서 잊지 말 것, 이 기간은 모두 구석기, 타제석기 시대입니다. 아직 신석기는 안 왔어요. 5절, 천하통일 이후의 이야기. 두 번의 분기점, LGM 그리고 YD. 자, 이제 단형속이 된 호모 사피엔스는 기후 인류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변곡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LGM과 YD인데요. 첫 번째, BP 2만 년 전후에 플라이스토세 최후의 빙기이자 최저 기온 빙기인 LGM (Last Glacial Maximum)이 나타나는데, 이때 해수면이 120m가량 낮아지면서 베링 육교가 노출되었고, 이 시기에 동북아시아나 시베리아에 거주하던 호모 사피엔스가 베링 육교를 건너서 북아메리카로 진출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전의 모든 호모속의 역사는 유라시아 벨트와 아프리카에서만 일어나던 얘기고요. LGM 이전에는 아메리카 대륙에는 어떠한 호미닌도 존재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 LGM은 아메리카 대륙의 호미닌의 존재라는 관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거죠. 6절 YD 영거 드라이아스. BP 12,000년, 그러니까 BCE 1만 년 직전에 플라이스토세의 마지막이자 홀로세 직전의 마지막 추위가 옵니다. 물론 LGM 같은 정식 빙기까지는 아니고요. 플라이스토세가 마지막으로 떠나기 직전의 꼬장 혹은 앙탈 같은 느낌인데, 이때의 과도기적 냉각기 혹은 기후 반전기를 YD 영거 드라이아스라 합니다. 이때 드디어 신석기 농업혁명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면 이 영거 드라이아스 직후이자 홀로세가 시작되는 시기이자 신석기 농업혁명이 동시다발적 으로 일어나는 이 시기는 인류가 농경을 새로 발명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알고 있던 기초적 식물 재배라는 생존 방식이 이 영거 드라이아스 시기를 거치면서 수렵 채집보다 효율적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지구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농경이라는 삶을 선택했다라는 내용을 예전에 다룬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우리가 아는 니올리틱 신석기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까지가 키핏 프리퀄 인류사 700만 년의 이야기이자 구석기 시대 300만 년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다 까먹어도 이것만 익히면 된다고 했죠. 300, 100, 30, 10, 오에렉, 삽삽. BP 300만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프렌시스 루시, BP 100만 호모 에렉투스의 아웃 오브 아프리카, BP 30만 호모 사피엔스의 등장, BP 10만 호모 사피엔스의 1차 아웃 오브 아프리카. 자,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그런데 여러분, 별다른 배경 설명 없이 플라이오세, 플라이스토세, 홀로세, LGM 이런 단어들이 나오니까 좀 당황스럽지 않으셨나요? 다음 시간에는 이왕 프리퀄을 진행한 김에 프리퀄의 프리퀄, 키핏 지구사, 빙하기의 관점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맛보기로 가축의 역사도 조금 이야기할게요.